92페이지에 중개계약 부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중개계약 제도와 부동산 거래 정보망까지가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에요. 자, 중개계약. 자, 계약은 뭐와 뭐에서 성립한다? 계약. 아, 이건 민법. 계약은 청약과 승낙. 갑자기 왜 중개사법만 자꾸. 자, 일단 기본적인 계약은 어떻게 해요? 청약과 승낙에 성립한다. 자, 기초계약, 기초 강의 때 제가 했던 것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일단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개업공개사 갑이 있다. 자, 보죠. 이때 A는 뭐가 있고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 얘는 매수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A는 갑에게 이 아파트를 하나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팔아줘.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입장에서 보면 얘는 나한테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약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이제 그걸 달리 좀 약간 한다면 뭐라면 의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뭐를요? 매도를 많은 사람, 의뢰한 사람입니다. 매도 의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사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 거죠. 이거 뭐가 된다? 매수를 의뢰하는 거죠. 이거는 매수를 의뢰한다. 의뢰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자, 나한테 이제 팔아달라, 사달라 부탁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달리 이제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얘가 아파트 팔아줘.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A는 갑에게 내가 아파트 팔 거니까 살 사람 뭐예요? 소개시켜 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살 사람 소개시켜 줘. 이거는 뭐든다? 소개시켜 줘. 이게 청약이에요. 자, 청약은 당사자 일반인보다 의사 표시죠. 살 사람 소개시켜 줘 그런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라고 하면서 접수함으로써 뭐가 된다? 승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죠. 자, 계약이 성립되는데 어떤 계약이 성립된다? 소개시켜줘, 소개시켜 주겠다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중개라는 개념이 성립되죠. 그래서 중개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항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러면 또, 자, B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나 이제 아파트 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 아파트 살 거니까 팔 사람 소개시켜줘 그런 거죠. 그럼 얘가 접수함으로써 승낙이 되죠. 그럼으로써 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개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사이의 계약이죠. 소개시켜줘. 알았다. 소개시켜 주겠다. 계약입니다. 그럼 양쪽 갑은 A와 B로부터 모두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A와 B를 소개시켜 주죠. 자, 그러면 A는 1억에 팔겠다라고 한 거죠. 1억에 팔겠다 뭐예요? 청약이죠. 그럼 이거 1억에 사겠다 뭐예요?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때는 무슨 계약이에요? 와, 유식한 말이 막 나오네. 저는 그 정도 유식하지가 않아가지고. 자, 낙성계약이고 뭐 쌍무계약이죠? 맞아요. 이거는 낙성계약, 쌍무계약이에요. 자, 여기 그냥 요거 종류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팔겠다, 사겠다는 계약이죠? 그럼 뭐가 된다? 예, 이건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별로 유식하지가 않은 것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이거를 임대와 그 다음에 임차로 분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돼요. 자, 이거는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는 개념에다가 앞에 종류만 갖다 붙이면 계약의 종류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죠? 여기에 매매와 임대차,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 하는 거예요? 매매했다, 임대차 했다. 이거는 뭐 했다 그래요? 흔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래를 했다 그러죠. 자, 그래서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통칭해서 표현하면 무슨 계약이라고 표현한다? 거래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바로
이제 마지막 판되니까 이제 모가지가 또 이제 완전히 가기 시작하네. 자,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말은 뭐다? 거래계약과 중개계약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을 반드시 구분해 줘야 돼요. 거래계약은 거래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죠.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사이의 계약이죠. 자, 이 두 가지. 자, 이거를 헷갈리면 끝까지 나중에 헷갈립니다. 거래계약할 때 쓰는 계약서를 뭐라 그래요? 거래계약서라고 그러죠. 중개사법 쉬워요. 예, 그렇게 민법처럼 이렇게 유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중개계약할 때 쓰는 계약서를? 그렇죠. 중개계약서를 하죠. 앞으로 거래계약서와 중개계약서를 많이 언급할 텐데 거래계약서는 언제 써먹는 거고 중개계약서는 언제 써먹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면 중개계약에 대한 기본 개념,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의 기본 개념 설명드렸고, 그럼 이제 중개계약 종류는,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일반 중개계약과 일반 중개계약과 그 다음에 또 뭐다?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일단 구분해보죠. 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이 두 가지만 일단 구분하겠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적인 중개계약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중개계약이에요.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해서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공개사에게만 뭘 주는 거? 보수를 지불하는 거. 이것이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많이 넣어놓죠? 자, 일단 A는 자, 갑에게, 그 다음에 을에게, 그리고 병에게 여러 개업공개 내는 거예요. 그럼 자, B도 어떻게 돼요? B도 갑 사무실 찾아가고 을 사무실 찾아가고 병 사무실 찾아가죠. 여러 군데 넣죠. 그러면 A는 누구와 중개계약 체결한 거예요? A는 갑, 을, 병과 중개계약을 체결했죠. 자, 그러면 B는요, 누구와 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마찬가지로 갑, 을, 병과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사무실에서 이제 갑 사무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봤더만 A와 B입니다. 근데 여기서 협상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깨졌습니다. 근데 다음날 을 사무실에서 옵니다. 연락이 와요. 그래서 가봤더만 A와 B.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같은 의뢰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을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한다? 자, 주로 뭐가 안 맞지 않아요? 가격이 가장 문제죠. 그래서 여기 가격 때문에 흥정이 잘 안 되는데 얘의 능력이 아주 흥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 그랬죠? 자격증 땄다고 해서 떼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전제 조건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 하느냐가 문제죠. 바로 얘입니다. 얘가 장사를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부동산 하시다 보면 내 사무실을 거쳐서 간 사람이 다른 사무실에서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리만 나오면 열받습니다. 나한테 분명히 거쳐갔는데 나한테는 계약 체결 안 하고 저쪽에 가서 계약 체결하거든요. 열받아요. 그럼 열받지 말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탓해야 돼요. 그래서 자, 얘가 아주 흥정을 잘합니다. 그래서 얘가 흥정을 잘 시켜가지고 A와 B가 을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때 자, 중개보수는 누구한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얘한테만 주면 되죠. 갑에게 줄 필요가 없죠. 자, 바로 이게 일반 중개계약 형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전속 중개계약은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의미가 틀리죠. 자,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뭐 하는 거? 의뢰하는 거. 자, A는 갑에게 나는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라는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해서 계약 체결하는 걸 모른다? 전속 중개계약이래요. 자, 이 전속 중개계약이 이해가 안 되면 중개자를 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듣던 계약의 이름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뭐예요? 전속계약. 어디서 나오는 거? 예, 연예인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도 그냥 중개자 빼고 전속계약 많이 얘기해요. 자, 전속계약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연예인들이 특정 소속회사에 가서 전속계약 체결하죠. 기획사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일만 하죠. 자, 근데 만약에 딴 일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전속계약 뭐가 된다?
위반이 되죠. 전속계약 위반이 되면서 어떻게 한다? 이제 뭐가 청구되는 거예요? 위약금이 청구되는 거죠. 그거와 같은 개념이다. 다만 여기는 중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개자가 나오니까 여기에 중개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중개계약 개념을 한번 봤고, 자, 그럼 일단 일반 중개계약에서 보면, 자,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누가? 의뢰인이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서는 개념 보죠. 자, 중개계약서입니다. 뭐한테 써먹는 계약서예요? 중개계약할 때 써먹는 계약서죠.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가서 중개계약서 써봤어요? 한 번도 안 써봤죠. 대부분 뭘 한다? 입으로 다 하죠. 팔아주세요. 알았습니다. 끝이죠. 이 입으로 다 합니다. 구두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죠. 이걸 문서화해보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잠깐 구경을 하면 자 95페이지에 나오죠. 네, 일반 중개계약서 이 서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 하도 중개계약을 뭘로 하기 때문에 구두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다 보니까 이 서식을 지금까지도 안 쓰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의무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의할 때마다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꼭 좀 쓰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학원 올 때 뭐 한 장 안 썼어요? 뭐 계약서 비슷한 거 하나 쓰지 않았어요? 여기 등록 할 때 학원 등록하는 그런 거 하나 썼죠? 그게 계약서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 써가지고서는 학원에 사인하고 했을 거야 아마. 자, 그게 바로 계약서다. 그러니까 뭐 계약서라고 해서 꼭 계약서라고 표시되어야만 계약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학원 올 때는 여기서 돈 얼마 내고 일정한 부분에 강의를 듣겠다는 또 해주겠다라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계약도 이렇게 좀 문서화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많이 정착되고 있지 않은 이유. 일단은 중개보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더 받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초과해서 막 쓸 수는 없잖아요.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이제 안 쓰게 되는데 사실은 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저는 좀 가능하면 하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의무는 없어요. 자, 근데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원다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반드시? 자, 지금 뭐라 했어요?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청받은 개업공개사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청받았다 하더라도 안 해도 된다. 다만 이때 그 일반 중개계약서에 이제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정기에 따른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준수 사항 이렇게 일단은 네 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게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서 자 위치 및 규모, 거래전 가격, 중개보수, 준수상 네 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개업공개사 의무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법정 서식 법에서 정한 서식이 있어요? 있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거기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신규칙 나오죠? 네. 별지 서식 뭐 이렇게 나오죠? 네.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서식을 쓸 의무가 없을 뿐이죠. 다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표준서식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표준서식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법정 서식을 쓸 의무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서식 작성법은 나중에 3월 달에 한번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돼 있고,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 보죠. 자, 전속 중개계약 의무가 뭐라 했어요? 너한테만 의뢰가 있다 이거죠? 자, 97페이지에 뭐라고 했어요? 97페이지 보니까 의뢰인이 중개대 사항을 중개를 의뢰할 때 특정 계약 중에서 그 경우 하나여 의뢰하는 계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너한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처라면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각각 뭐가 된다? 의무가 발생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전속중개계약처라면 일단은 개업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보죠. 이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도 지금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 도입된 지가 지금 94년도에 도입됐으니까 지금 24년째인가요? 근데 아직도 정착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서로 각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전속중개계약 시 개업공개 의무, 일단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이거를 3년간 어떻게 한다? 보관을 해줘야 돼요.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3년간 보존한다. 이거를 위반하면요, 업무정지예요. 의무적으로,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 사용할 의무가 없죠.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되고요. 이걸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 자, 그러면 이제 또 물건 정보를 공개합니다. 며칠에 공개하냐면 7일 이내. 어디다 공개하냐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자, 물건 정보를 공개하는데 날짜 기억해놨는데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거 끝나고 정보망 부분 간단하게 구분을 할 겁니다. 자, 통신망 중에 하나예요. 누구만 가입할 수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정보면 아니면 일간신문이에요. 일간신문. 자, 여기다 광고하든지 여기다 공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물건 좀 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건 좀 공개하는 이유는 나는 너에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 약속한 거죠. 근데 이걸 서랍속에 박아놓고 오는 손님 기다리고 있다면 거래가 안 되겠죠? 그래서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은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금지. 자,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한다?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건 너 좀 몰래 좀 해줘라고 하면 일단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위반한다면 이때는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가 뭐였죠?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상대 등록 취소에 해당돼요. 자, 그럼 이제 또 공개했다면 공개 사실을 문서로다가 통지하라 그랬고요. 이렇게 공개했다는 거 연락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상황을 어떻게 하라? 통지하라. 어떻게 하냐면 2주일에 1회 이상 뭘로다가 문서로. 자, 업무 처리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셨던 분들 한 번이라도 썼을 업무일지와 비슷해요. 업무일지라는 것은 그날 일한 것을 퇴근할 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내가 당신 물건 중에 있어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단위라는 거예요, 지금? 2주일 단위라는 거예요. 2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누구의 의무?
개업 공개사. 귀찮죠? 이런 일 하니까 지금 귀찮아요. 그래서 개업 공개사 잘 안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물건이거나 큰 물건 빼놓고는 잘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 의뢰인의 의무. 의뢰인의 의무. 그럼 의뢰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그럼 의뢰인은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입니다. 자, 유효기간 내 의무인데, 유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전속중개계약을 체하면 마냥 기간을 정해놓지, 오래 이렇게 하면 못하겠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는 거야. 내가 이만큼만 너한테 의뢰했다. 이게 기간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이고, 만약 약정이 있다면 4개월, 5개월, 6개월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 내, 자, 다른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어떻게 한다? 의뢰해서 거래가 됐다. 자,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약정 위반. 그렇죠. 전속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전속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속계약 위반했으니까 위약금 물어줘야죠. 자, 위약금 물어줘야 되는데 위약금을 정해놨습니다.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을 물어준 거예요. 이건 뭐 전속계약 위반. 나는 너한테만 의뢰하겠다 약속했는데 이걸 위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그 유효기간 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의뢰인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자, 개업 공인중개사 뭐하고 배제하고 어떻게 한다? 직접 거래했어요. 보죠. 여기에 A하고 B가 있고, 자, 이 갑이 소개를 시켜줍니다. 자, 일반 중개의 형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경험하게 될 앞으로. 여기서 이런 행위를 한번 하셨던 분도 있을 거야, 아마. 갑이 A와 B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는 싫다고 해놓고 나가죠. 그러고 나서 자, A가 B를 부르죠.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부릅니다. 어디 가요? 네, 다방에 가죠. 다방에 가가지고 요즘 다방 있어요. 백다방도 있잖아요. 백다방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뭐 다방 있어요. 커피숍 해야지만 아주 고급스럽고 다방은 천박한 건 아닙니다. 백다방도 있어요. 자, 다방에 가서 그럼 커피만 마시나요? 뭐예요? 얘네들끼리 뭐 한다? 네, 계약을 체결하죠. 앞으로 이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일반 중개 형태입니다. 일반 중개의 형태에서 이거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아까 제가 일반 중개 형태에서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가서 거래했다면 얘가 AB가 갑이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 처리했다면 얘는 받을 수 없죠. 얘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네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끼리 한 거죠? 자, 이건 받을 수 있어요. 왜냐? A와 B가 만난 게 누구 때문에? 네, 원인 행위가 있죠? 그래서 전액을 받거나 일부 그 중개인을 한 대가를 일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소송해야겠네요. 네, 일단 머리끄댕이 잡고 달라고 한다 해야죠. 자,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러면 결국 소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많이 포기해요. 돈 몇 푼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욕하고 그냥 많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분야 되면 이거 꼭 받아내세요. 뭐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왜 그러냐? 얘네들은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물건 가면 다른 데 가서 또 그래요. 습관 재미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중개사를 받아가지고 지네들끼리 제거합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받아내야 돼요.
제가 아는 개혁 중에서는 이거 50만 원 갖고 소송 제기했어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 들어갔는데요. 50만 원, 그 사람 50만 원 없어도 살아요. 그래도 했어요. 받아냈어요. 50만 원 판결만 나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집 있죠? 집에 감유 들어가. 50만 원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이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일반 중개계약서 어떻게 한다? 어쨌든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예 문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거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 줘야지만 됩니다. 이걸로.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전속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죠. 세 번째는 자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자, 내 집 판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쫓아가가지고 그 내가 사겠다 이런 거죠? 네, 이거예요. 이거는 자 전속계약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다. 이건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 자, 전속계약이란 내가 너한테만 의뢰를 하겠다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데 의뢰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건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 그럼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니까 뭘 받을 수 없어요? 위약금을 받을 수 없죠. 보수전액을. 그럼 결국 손해죠. 개업중개사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일정 부분에 뭐를요?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자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다. 자, 보수 50% 범위 내요. 자, 일단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요즘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면 중개보수 1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했습니다. 자, 일단은 100만 원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비용 받을 수 있으니까 70만 원 나왔다. 얼마 받을 수 있다? 70만 원 자, 70만 원 나왔어요. 비용. 중개보수. 그가 받을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는 거죠? 이게 비용이 70만 원 나왔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다? 이거 제가 시험 문제 좀 내라 그래야 되겠다. 이거 하도 쉬워가지고 요즘 안 나온다 그랬는데. 보수 50%면, 자, 이게 뭐야? 중개보수 정상적으로 받아진 거죠? 여기 얼마? 50% 범위 내에서 받는 거죠? 그럼 총 비용 70만 원 나왔으면 50만 원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럼 30만 원 나왔어요.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비용 받는 거죠? 그러니까 30만 원 다 받으시는 거죠. 예전에 한 2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개업중개사 의무와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 이렇게 구분하면 전속중개계약을 일단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뭐냐면 부동산 거래정보망.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교재됐지만 94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망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소위 말해서 하나의 통신망이죠. 이게 옛날에는 PC통신이라는 망을 이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화회선입니다. 일반 전화회선을 이용해가지고 하다가 랜이라는 시스템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는 어느 망을 이용하고 있냐면 인터넷망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자,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 공개사가 서로 정보를 어떻게 돼요? 교환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재 103페이지에 밑에 2번에 보면 지정 목적 있었죠? 어떻게 하는데 지정 목적이죠? 지정 목적, 지적이 아니고 자, 지정 목적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때 자 거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돼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누구 상호간에
개업 공개상원회. 개업 공개상원회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촉진. 그 다음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 확립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자, 일단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개업 공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개업 공개사 상호간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죠. 이게 정보를 어떻게 돼요? 누구끼리만 교환하는 거예요? 개업 공개사끼리만 교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거래정보 사업자라 그래요.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다 그랬죠? 중년이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 요건으로서는 뭐냐면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이어야지만 됩니다. 어느 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누구여야지만 된다? 부가통신 사업자야 된다. 사실 인터넷망으로다가만 운영하면 부가통신 사업자가 아니어도 되는데요. 원래 이 정보망이 뭐를 이용하셨다고 그랬어요? 일반 전화회선인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요, 일반 전화회선을 갖다가 사용했던 망입니다. 이게. 자, 제가 이거 아까 잠깐 뭐라 했었냐면 PC통신이라는 개념을 아마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이런 PC통신하면 옛날에 했었던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이런 것들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해봤죠? 그걸로 아마 채팅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 파란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뭘로 했었어요? 전화선을 꼽아가지고 했었죠. 바로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도 그렇게 전화선을 꼽아가지고 그 망을 이용했었어요. 전화선이라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기본 통신망이에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붙어가지고 통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전화선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인터넷망을 다시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이지만 돼요. 이건 어느 법에 의해서 한 전기통신사업법. 자, 그러면 또 그 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외의 요건이 있어요.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예.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이용 그 다음에 신청해야 돼요. 500명 이상이 이용 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2개 이상의 자,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도에서 각 얼마? 각 30명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500명 이상 이용 신청하라. 요거는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자, 2개 이상의 특별시가 있어도 각 30명 이상 해줘야지면 되고요. 자, 숫자 일단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3월달부터는 여기서 이제 말장난 치는 것들 하나씩 좀 이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보망 안에는 무슨 정보가 올라가요? 부동산 정보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몇 명? 1명 이상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뭘로 운영하는 거? 컴퓨터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했죠. 컴퓨터 전문가,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기사 몇 명? 1명 이상이 확보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컴퓨터로 운영하는 거니까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줘야지면 되는데, 이 컴퓨터 설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성능 용량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가통신 사업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500명 이상 이용 신청하라. 2개 이상의 특별시간에 더해서 얼마? 각 30명 이상.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회원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몇 개 이상 특강도예요? 2개 이상만 되면 됩니다. 자, 지금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부분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금 있고요. 언젠가 광고 나오던데, 한방이라는 광고 나오던데, 이제 협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감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서도 이제 정보망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숫자가 이렇게 돼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 1명 이상, 컴퓨터 설비를 갖춰라라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요건입니다. 요건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니까 다 기억을 해놔야 돼요. 언제까지? 네.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시험 칠 때까지. 기억하면 돼요. 지금 다 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까먹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이해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 이해하나요? 이거? 정보 공인중개사 일명 공인중개사 일명 이상이구나. 이거는 이해할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자주 봐요. 그냥 자주 눈에 익혀두고 글자를 익혀두게 되면 나중에 암기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는 눈에 익으니까 쉽게 한번 정리가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준비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한 다음에 이제 지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지정 신청을 하는데 이때 지정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지정해줘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주죠. 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해주고 지정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지정해주고 지정서 교부 주는데 요거는 언제까지 하냐면 30일 이내 이렇게 됐어요. 날짜. 이때 지정서 교부할 때 교부 전에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고요.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들어봤죠? 네. 일단 저번 주에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좀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번 주에 2개를 배웠거든요.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할 때. 자, 자격증 교부할 때 어디다가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죠. 이때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 관리하라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등록증 교부할 때 또 마찬가지로 어디다가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고 이때 등록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 관리하라 그랬죠. 똑같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자, 증 교부할 때 이것도 하나의 증이라고 볼 수 있죠. 지정서. 증 교부할 때는 어디다 기재하고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고 이때 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을 관리하라. 자, 이렇게 이제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 규정을 뭐 해가지고 제정하여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는다? 승인받는다. 근데 운영 규정을 뭐 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 승인받아요. 자, 요거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며칠? 요거는 3월. 앞으로 이 절차 아주 지겹게 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해주는 날짜는 어떻게 된다? 30일이고요. 지정해줬죠? 운영규정 제재나 승인받은 것은 언제까지다? 3월 이렇게 되죠. 이때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해서 운영합니다. 자, 운영규정 내용에 승인받은 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돼요. 자, 운영규정 위반되면 어떻게 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500만 원 과태료. 자, 눈에 자꾸 익혀주세요. 지금 당장 외우라고 소리는 안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절차를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의무를 한번 보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이 정보망을 운영할 때 의무죠? 운영할 때. 자, 운영시 의무입니다. 운영할 때 의무예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자, 일단 3개를 갖다가 한번 해보고 일단 설명드리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대서 공개하라.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고 그 다음 의뢰받은 내용과 어떻게 한다?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개 금지.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차별 공개 금지. 자, 요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예요? 개업 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 의무가 도대체 왜 나왔느냐? 이 의무가 나온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거를 이용 절차를 잠깐 봐줘야 돼요. 이용 절차는 큰 이용 절차는 다음 파트 할 텐데 자, 간단한 이용 절차 보죠. 여기가 정보망입니다. 이때 개업공개사 갑이 정보망에 어떻게 돼요? 가입을 했죠. 돈 냅니다. 공짜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가입비 들어가고요. 이용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A라는 의뢰인이 갑에게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의뢰하죠. 그럼 빨리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갑은 정보망에 물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이 갑이 정보망에 자기가 직접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내가 물건을 직접 못 올려요. 그럼 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뭘 보내냐면 정보 공개 의뢰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뭘 작성한다? 정보 공개 의뢰서라는 게 있어요. 정보 공개 의뢰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이제 그 물건의 정보죠. 이렇게 공개해달라는 물건 정보를 싹 써가지고 이거를 어디로 보낸다? 정보망에 보내는 거예요. 팩스나 아니면 뭡니까? 요즘 메일 있죠? 팩스나 메일로 정보 공개 의뢰서를 보내면 작업해가지고 물건을 올리는 사람 누구예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올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지금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내가 정보에 접속해서 물건을 직접 올리거나 내리는 시스템이 아니다. 정보공개 의뢰서를 보내주면 누가 정보를 올린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올린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자, 일단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는 정보 공개한다? 개업 공개서로부터. 이렇게 정보공개 의뢰서를 받은 것만 자체적으로 물건 수집해서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보공개 의뢰서가 있죠?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공개를. 여기 거를 만약 바꾸거나 함부로 개업공개 허락 없이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정보공개 의뢰서가 2장이 들어왔습니다. 개업공개서 2명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개업공개서 1명 것은 오늘 당장 공개해주고 그 하나는 또 한 일주일 뒤에 공개해주고 이게 이제 차별 공개가 되는 거죠. 자, 이 의무를 이해하려면 요 이용 절차를 조금 알아주면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요 이용 절차가 이 의무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위반하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의무는 자,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 금지.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뭐하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줘야 돼요. 자, 개업공개사 의무. 이것도 뭐 여러분 이 절차만 이해했다면 이게 이해될 거예요. 자, 물건 정보를 뭐 하면 안 된다? 거짓 공개. 자, 정보 공개 의뢰서를 보내주죠? 근데 거기다가 불리한 정보들 다 빼버리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래가 완성되면. 자, 거래 완성이라는 개념을 2가지를 같이 보죠. 중개 완성, 그 다음에 거래 완성. 중개 완성, 무슨 뜻이에요? 중개가 하기로 완성한다. 완성하면 끝난 거죠?
끝난 거. 완성이 끝난 거죠. 중개가 일단 중개 완성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개 완성이란 중개가 끝난 거죠. 그럼 중개가 끝난 시점 언제?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점. 거래 성립 이렇게 표현하고요. 계약 체결 표현되죠. 그러니까 거래 성립 혹은 계약 체결. 즉 소개시켜준 입장에서 소개가 끝난 거예요. 계약서 쓰면 계약 체결되면. 자, 거래 완성이란 그렇죠. 거래가 끝난 거죠. 거래가 끝난 거니까 잔금 지불 시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틀리죠. 그냥 각각 다릅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특히 중개 완성은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중개 완성이란 거래가 성립되었다라는 부분 하면 되고요. 자, 근데 거래 완성은 거래가 끝난 거죠. 잔금 지불입니다. 거래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 완성 사실을 누구한테 통보해 줘야 돼요?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 줘야죠. 거래 정보 사업자 통보합니다. 자, 왜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죠? 내려야죠. 맞아요. 내려야죠. 자, 만약에 이 개업공개사가 내가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 의무가 안 나와요. 아니면 아예 지체 없이 삭제하라면 이런 의무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일단 거래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줘야지만 되죠. 그러면 거기 가서 내리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이걸 의무를 위반하면 이때는 업무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분인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 개업공개사의 기본 윤리 있죠? 예, 거기서부터 나가도록 합니다. 1차 과목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